다음은 이들 중에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라는 컨트롤들은 다른 컨트롤들을 포함할 수 있는 컨트롤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다른 컨트롤들을 붙이기 위한 기능과 자기 자신이 삭제될 때 자기에 붙어있던 서브 컨트롤들을 삭제하기 위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컨테이너 클래스에는 폼과 패널, 윈도우의 서브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폼 같은 경우에는 UI의 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 사용이 되고요. 중요한 특징으로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의 방향이 바뀔 경우에 UI가 방향에 따라서 변화하게 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패널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컨트롤들을 그룹핑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그룹 전체의 백그라운드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차일드 클래스 중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오버레이 패널이나 스크롤 패널도 있습니다. 윈도우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컨트롤들이 모여서 한 가지 기능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폼의 기능 중에 하나인 단말기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UI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폼이 단말기의 방향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폼을 iOrientation Event Listener의 서브 클래스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폼의 컨스트럭션 과정에서 폼의 Orientation Event Listener로 자기 자신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리스너를 등록한 후에 단말기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리스너 오브젝트에 onOrientation changed라는 펑션이 호출됩니다. 이때 파라미터로 현재 단말기의 방향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단말기의 방향에 따라서 서브 컨트롤들의 위치와 크기를 변경해 줌으로써 UI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널의 서브 클래스인 오버레이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버레이 패널은 비디오를 플레이백하거나 카메라 프리뷰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특별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인데요. 내부에는 백그라운드 버퍼와 포어그라운드 패널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백그라운드 버퍼는 비디오나 카메라 프리뷰를 그리기 위한 기능을 하고요. 포어그라운드 패널은 그 위에 버튼이나 슬라이드 등 다른 컨트롤들을 얹기 위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윈도우 기반의 컨트롤들에는 컨텍스트 메뉴나 옵션 메뉴 같은 메뉴와 주로 인풋을 담당하는 데이트 피커, 타임 피커, 키패드 등이 있고요. 그 외에 프레임, 메시지 박스, 팝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레임을 제외하고는 내부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컨트롤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컨트롤들이 협력해서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음은 옵션 메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메뉴는 그림에서와 같이 폼 하단에 있는 옵션 메뉴 키를 누르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가로로 배치된 버튼들을 말합니다. 이때 옵션 메뉴 키는 폼이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컨트롤이고요. 개발자는 옵션 메뉴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옵션 메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 클래스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show hide 옵션 메뉴라는 펑션을 디클레어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 베리어블로 옵션 메뉴에 포인터를 저장하였습니다. 폼의 construct 펑션에서는 폼 스타일 옵션 키라는 플래그를 애드해서 폼의 하단에 옵션 키가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폼의 onInitializing 펑션에서는 새로 옵션 메뉴를 만들고 옵션 메뉴에 아이템을 애드하였습니다. 이때 첫 번째 파라미터는 옵션 메뉴에 나타나는 스트링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액션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옵션 키에 액션 아이디를 부여했고 옵션 키에 리스너도 할당하였습니다. show hide 옵션 메뉴라는 펑션에서는 먼저 옵션 메뉴의 show state를 파라미터로 받아온 show state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옵션 메뉴의 state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옵션 메뉴를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는 옵션 메뉴의 show 펑션을 불러서 옵션 메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폼에 해당되는 show를 불러서 옵션 메뉴에 가려져 있던 폼이 다시 그려지도록 하였습니다. onActionPerformed라는 이벤트 리스닝 펑션에서는 id가 옵션 키인 경우에는 show hide 옵션 메뉴를 true로 해주었고요. 옵션 메뉴에 해당되는 버튼이 눌렸을 때 각각의 적당한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 메뉴를 가리기 위한 펑션이나 기능은 추가하지 않았는데요. 바다에서는 디폴트로 옵션 메뉴의 바깥쪽이 터치가 되면 옵션 메뉴가 사라지는 기능을 지원해줍니다. 다음은 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탭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두 개 이상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페이지들을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탭은 옵션 메뉴와는 달리 폼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입니다. 따라서 탭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폼에 탭을 이네이블 해주고 각각의 탭 버튼의 프로퍼티를 결정해주는 것으로 탭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의 construct 펑션에서는 폼 스타일에 폼 스타일 텍스트 탭이라는 플래그를 추가함으로써 텍스트를 가지는 탭을 이네이블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onInitializing 펑션에서는 폼이 가지고 있는 탭을 getTab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얻어온 후에 탭에 아이템을 애드하였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첫 번째 파라미터는 탭에 나타날 스트링이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액션 아이디가 됩니다. 역시 이때 탭이 눌리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액션 이벤트 리스너로 자기 자신을 애드하였습니다. 다음은 onActionPerformed listening 펑션입니다. 키의 아이디에 따라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탭 펑션에서는 주로 특정한 컨트롤들을 쇼하거나 하이드해서 마치 화면이 전환된 것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러 개의 폼을 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폼이라는 것은 한 번에 보이는 한 화면을 구성하는 페이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한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의 폼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폼 사이를 전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폼 사이를 어떻게 전환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예제에서는 두 개의 폼 클래스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서는 두 개의 폼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폼을 쉽게 전환하기 위해서 moveToForm이라는 펑션을 디클레어 하였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의 onAppInitializing이라는 펑션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펑션인데요. 기존의 템플릿이 만들어졌던 코드에서는 이 펑션에서 폼을 하나만 크리에이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개의 폼을 크리에이트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폼을 프레임에 애드하고요. 현재 폼을 둘 중에 한 개의 폼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moveToForm 펑션은 파라미터로 얻어온 폼 번호에 따라서 current 폼을 바꿔주는 펑션입니다. 자, 먼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덱스의 범위를 확인하였고요. 인덱스가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프레임을 얻어왔습니다. 이 프레임에 지정된 폼을 current 폼으로 세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화가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에 request redraw 펑션을 호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폼 사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폼에 버튼 등을 붙였다고 생각합시다. 이 버튼이 눌리면 onActionEventListener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getInstance라는 펑션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얻어오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폼을 지정한 방식으로 폼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서는 메모리 관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폼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폼 관리자 등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다 어플리케이션 샘플 중에 베이직 APP를 참조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UI 빌더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UI 빌더는 XML 코드 형식으로 폼을 디자인하기 위한 툴입니다. 이 UI 빌더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고 폼 속에 컨트롤들을 추가하고 컨트롤들의 프로퍼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제에서는 UI를 코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봐왔는데요. UI 빌더를 이용해서 XML 형식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생기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로컬리제이션이 편리해집니다. 즉, 각각 로케일에 따라서 로컬라이즈된 XML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로케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로드가 되기 때문에 UI를 로케일에 따라서 코드에서 바꿔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장점으로는 여러 종류의 디바이스를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해상도를 가지는 디바이스에 각각에 적합한 XML 파일을 만들면 실제로 디바이스가 적당한 XML 파일을 로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직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아름답고 정교한 UI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UI 빌더를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프로퍼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오브젝트의 ID입니다. 이 ID는 향후에 코드에서 컨트롤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중요한 프로퍼티가 됩니다. 그리고 폼 위에 배치될 사이즈와 포지션들을 조정할 수 있고 텍스트와 텍스트 얼라이먼트, 텍스트 컬러 등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페어런트 차일드 릴레이션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XML 형식으로 저장된 UI 파일이 로딩될 때는 XML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컨트롤들에 필요한 메모리들이 얼로케이트 되고요. 컨트롤들 간의 하이라키가 세팅됩니다. 그 외에 XML에 명시되어 있는 각각의 프로퍼티들이 컨트롤에 세팅됩니다. 이런 컨트롤들을 코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id를 이용해서 컨트롤의 포인터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프로퍼티를 세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벤트 리스너라든지 액션 ID,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들을 세팅하는 과정이 코드에서 필요합니다. 실제로 XML 파일을 저장한 UI 파일을 로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XML 파일을 로드해서 폼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폼의 construct 펑션에 UI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드된 폼 속에서 특정한 컨트롤을 얻기 위해서는 UI 빌더에서 지정한 아이디를 get 컨트롤의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컨트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첫 부분에서는 UI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6가지 프린시플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트롤들과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 각종 컨테이너의 역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컨테이너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폼인데요. 특히 한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의 폼을 사용할 때 폼 간에 스위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UI 빌더의 특징과 UI 빌더의 장점, 그리고 UI 빌더를 이용해서 만든 UI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